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. 10월 27일 기사입니다. 제목이 이거예요.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 내줘 논란. 큰 단표 나오고 이렇게 써 있어요. 같은 동네에서 왜 옮겨요?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. 이렇게 했답니다. 이게 이제 앞에 좀 큰 걸 보면 구청 담당자한테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신청한 모양이에요. 나 이거 40평대 사고 싶으니까 토지거래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구청 담당자가 이거 왜 그래요?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애들 좀 커가지고 이제 넓게 살려고요 라고 하니까 애들이 몇 명이에요? 그러니까 식구가 다 해서 4명입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.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 말이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한데 왜 그러냐, 이렇게 하면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불허가 사유가 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, 글쎄요,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내용 같은데, 만약에 진짜 이렇게 구청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사유입니다. 토지거래 허가를 해줘야 돼요. 이게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을 여기 보니까 그건데,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전용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전에 미리 이제 관할구청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, 그러니까 30평대 살다가 40평대 옮기려고 하는데 나 이거 만약에 산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해줄 거예요? 라고 물어봤던 모양이죠. 근데 이거는 뭐 더 크게 집을 사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기자님께서 쭉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올해 6월 말에 이제 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,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 동안 지정이 됐죠, 이제. 그런데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는 게 허가가,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올해 6월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거래 건수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기 전 6월에는 135건이었는데 8월에는 7건, 9월에는 8건, 이게 대치동 기준입니다. 그리고 10월에는 2건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삼성동은 6월에는 122건, 8월에는 18건, 9월에는 9건, 10월에는 2건.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죠. 이제 거래 허가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, 이게 만약에 이 사유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위법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. 저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제 좀 뽑아왔습니다.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막으로 대충 써놓을게요.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요, 일정한 허가 거부 사유가 있어요.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거부 사유를 아니면은 그냥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상 허가는요, 그 관할구청이 해주는 허가는 강학상,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는 이제 법학상 허가, 강학상 허가라고 합니다. 강학상 허가가 뭐냐면, 이게 제가 지금 행정법 강의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강학상 허가는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. 원래 누구나,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일정한 공적인 사유로 인해서, 공익 사유로 인해서 일단 하지 말게 금지를 해놓는 겁니다. 집 사고 파는 거, 땅 사고 파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,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.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.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. 뭐 자유국가인데요. 공산주의도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, 이게 지금은 청담동, 뭐 대치동, 삼성동, 뭐 그 송파구, 잠실동 요 사이 본 탄천을 중심으로 잠실 운동장이나 뭐 삼성동 쪽에서 뭐 국제교류 복합 업무단지인가요?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. 그 밑에 이제 뭐 영동도로 밑에도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가 너무 큰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 주위 동네가 집값이, 땅값이 너무 앙등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,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란 공익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한 겁니다. 이제 5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한 거죠. 올해 6월에 1년 동안 한다고. 그러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공익 목적으로 해서 금지를 해놨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관할구청이 한다면 뭔가 이제 불합리하잖아요. 그래서 법에다 사유를 정해 놓습니다. 그래서 안 되는 사유를 정해 놓고 그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허가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. 이게 강학상 허가인데,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하면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아까 사례처럼 아파트를 사고 파는 주거용 건물을 사고 팔 때는요,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허가해주게 돼 있습니다.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자기의 주거용 용지로 쓰려고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허가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집을 넓힐 때 아 이거 4인 가족이면 충분히 30평대 살 수 있고 20평대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40평을 옮기려고 하세요라는 거는 거부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이 사례에 나왔던 이 기사에 나왔던 이분이 40평을 거래를 계약을 딱 하고 그 계약서 가지고 이제 허가 신고를 했을 때 강남구청에서 거부했다. 그러면 토지거래
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. 가능합니다. 토지거래 허가,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거주용, 주거용 목적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요, 내가 지금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통학이나 취업, 취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만 사유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동네에서 실제 살고 싶어서 집을 산다고 한다면 거래 허가해주게 돼 있습니다. 심지어는 뭐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본 것처럼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노후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이 있는 강남에서 살고 싶다. 내가 진짜 실제 살 거다 그러고 집을 산다 그러면 거래 허가해줘야 됩니다. 이건 뭐 이거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허가해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내년 6월에도 또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거주 건물을 산다고 한다면은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. 물론 그 이외에 이제 일정한 금액 이상 주거용 건물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그거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제 자금 출처 같은 것도 다 입증을 해야 되죠. 근데 그거는 별 문제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에 관해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산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